남편이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이 돼 구속됐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내의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여만 명이 이 청원에 공감을 했는데 그런데 왜 판사는 이 남편에게 성추행을 진짜 했다 이러면서 징역 6개월의 법정 구속을 했을까요?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내 주장은 뭡니까? 청원을 올린 아내의 주장. 성추행 누명을 썼다는 겁니다. 남편이. 우리 남편은 그런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만 믿고 내 남편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검사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실형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억울한 재판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가 유무죄가 많이 갈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 혹여라도 무고의 피해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지금 청원이 20만 명까지 방금 보니까 오늘 거 캡처한 것 같은데 훨씬 더 25만 명 많아지고 가까이 있는 됐네. 상황이고요. 그만큼 성범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가해자를 엄벌해야 되지만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무고한 성범죄 피의자라고 하죠. 피고인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복잡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식당에서 남성의 손이 닿았느냐 안 닿았느냐. 여성은 뭐 엉덩이를 꽉 잡았다는 것이고요. 영상이 있습니다. CCTV 영상인데 보겠습니다. 화면 맨 오른쪽에 여성이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고 남성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이에 만졌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그 여성이 지금 쫓아가죠. 그죠?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볼 수 있을까요? 네. 여성이 이렇게 오른쪽 화장실로 들어가고 오른쪽에 있던 남성이 이렇게 가다가 만졌다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근데 여성이 쫓아가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여성이 뭐가 있으니까 쫓아갔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봐서는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이렇게 움켜잡을 수 있을까? 자기 동료들이 뒤에 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참. 네. 뭐 재판 자체도 사실 길게 한 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것보다는 꽤 오랜 기간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는 여겨집니다. 근데 영상을 통해서 짧게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이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니고 그냥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짧은 기간이었고 그 배우자 1초 정도밖에 안 돼요. 남편이 아내분께서 그 청원서에 올린 것처럼 이게 뭐 회식 자리였고 본인이 대접하는 자리로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탈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청원입니다. 사실 뭐 실제 진실 여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좀 의아스럽긴 하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근데 이런 추행을 기습추행이라고 하잖아요. 길 가다가 툭 만지거나 가슴 치고 가거나 엉덩이 툭 치고 가거나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저렇게 아주 찰나의 순간에 만지고 사라지는 남성 가해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 시간이 1초로 굉장히 짧았다라는 건 무죄의 근거로 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저 CCTV는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 손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의 정황적인 증거로만 판단될 수 있는데 형사재판 1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정황, 저거 이외에도 CCTV가 다른 게 또 두 가지 각도로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CCTV에도 정확하게 그 손을 스쳤는지 아니면 만졌는지는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즉시 현장에서 항의를 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뭐 그 피고인의 아내 입장에서는 워낙 남편을 신뢰하고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이 억울하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대치되는 상황이고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은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근데 반면 또 이 글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니까 피해자 측인 뭐 관계자라고 하면서 또 글을 올리더라고요. 하나씩 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실이 좀 다릅니다. 그 부인이 올린 그러니까 그 부인이 올린 글에 보면 피해자 측에서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프레임에서는 뭐 꽃뱀 아니냐 뭐 그러니까 근데 이런 저는 늘 언론에서 네. 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문제가 나오는데 너무나 네. 당연한 겁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네. 당연히 손해배상금을 요구해야 되고 법적인 소송을 하면서까지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되고요. 손해배상을 때문에 요구한 것 자체가 피해가 정당하고 없다는 걸 일반적인 피해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를 네. 들면 지금 이 합의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성범죄 네.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꽃뱀이다. 이런 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기존의 어떤
선입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해자 측에서 하는 논리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를 떠나서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소위 말하는 꽃뱀처럼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네. 사실 여하도 사실 다툼이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합의금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피해자 네. 측에서는 우리 합의금 그런 요구한 사실 적 없다. 없다. 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사실관계만으로도 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판단하기에 중요한 소재는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측 지인이, 그러니까 피해자 친구가 또 글을 올렸어요. 예. 네,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손이 스친 정도가 아니라 움켜쥐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네. 이렇게 적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 영상 자체로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여성분이 바로 현장에서 이제 항의를 한 바로 것이고 돌아서서 남자를 쫓아가죠. 예, 그게 네. 그냥 어느 정도의 스쳐가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그렇게 네. 강하게 항의하고 또 같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바로 또 경찰서까지 파출소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피해자가 느끼기에는 분명하게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돌이켜 나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찝찝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현장에서의 의사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 조금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 더 피해자 측에서 1심이 나왔으니까 가해자 피해자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1심 네, 그렇게 판결은 칭하겠습니다. 유죄라는 일단. 판단을 1심이 내렸습니다. 나왔으니까. 그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 남성, 그러니까 남편이죠. 청원 올린 사람. 남편이 이렇게 이제 양쪽에 동료들끼리 실랑이가 붙고 뭐 이렇게 멱살잡이까지 갖는 예.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아무 죄가 없으면 왜 달아났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서로 간의 의견은 조금 엇갈리죠. 차이가 네.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달아난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너무 좀 과열화되고 있으니 네. 우리도 뭐 싸움을 하다 보면 야, 넌 좀 비껴 있어봐.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게.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아마도 조금 빠져보면 우리가 좀 수습을 해보자. 네. 라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후의 그쪽- 상황에서는 네. 파출소로 출두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또 가해자 측 남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하니까 넌 좀 비켜 있으라 해서 자기는 이렇게 계단 쪽으로 비켜나 있었지 달아난 게 아니다. 예. 또 이렇게 주장이 엇갈립니다. 네. 구형은 벌금 300만 원이었는데 1심 판결은 징역 6개월. 그러니까 법정 구속됐어요. 이런 경우는 드물죠. 근데 일반 강제추행 양형 자체가 징역 6개월에서 2년으로 지금 기준 권고안이 나와 있고요. 근데 검찰은 왜 이렇게 낮게 구형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점을 참작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보통 이런 강제추행, 기습추행 같은 경우 초범이고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고 피해배상을 해주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성범죄 합의하고 양형이 이러면? 네. 네. 높아지고는 있는데 아마도 실형 6개월에 법정 구속을 한 것은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네.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주지 않은 점을 아마 근거로 이렇게 판결문 내용 보고 계십니다. 네, 엄한 처벌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 워낙에 뭐 대립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뭐 재판이 필요하고 판사님이 필요하고 또 3심제가 필요한 거죠. 1심 판사님은 피해자의 말이 진실되고 일관돼서 구체적이어가지고 네. 이 말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하셨을 것이고 일관성이 있고. 또 네. 또 판사님 다른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한소심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만큼 성범죄가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혹시 이렇게 한 여성이 맘먹고 무고하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고 유죄를 내리면 다수의 남성들이 혹시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무고죄에 대해서 엄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성범죄는 은밀하게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본인만 느끼는 가해나 모멸감, 수치감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객관화되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네. 이 재판도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를 했는데 다른 그 피고인의 아내가 이렇게 글을 올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댓글로는 또 2차 가해를 가해는 그럴 댓글들이 수 있거든요. 있죠. 네. 워낙에 예민하고 어려운 것이 성범죄 재판이기도 하고요. 아내는 심정적으로는 남편을 무고를 믿고 싶고요. 네, 그 자리에 남편이 있었던 그럴 것도 리가 아니고. 없다라고 네. 생각했을 남편은 것이고. 일하는 분들과 정장을 네. 입고 그 자리에 있었고. 네. 그러니까 진실은 피고인과 피해자만 압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사님도 이걸 10개월이나 재판을 했더라고요. 네. 재판도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내리시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은 듭니다. 보통은 마땅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 추정이죠.
증거가 있다고 본 거죠. 유일한 그러니까. 증인인 피해자의 증언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는 지금 강력한 증거가 증거라고 마땅한 하는 거죠. 강력한 증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그럼 다만 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플러스 저 네. CCTV를 보면 일부 CCTV에서 그 행동, 그 접촉한 순간 이후에 좀 남성이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한다던가 일부 이런 정황이 있어서 그에 네.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실수로 스쳤을 때는 네. 나오는 행동이 있고 또 고의적으로 만났을 때 그 이후에 좀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네. 정황도 일부 있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또 왜 유죄를 쓰셨는지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해서 판단 오류가 있어서 이 피고인으로 지금 법정으로 구속돼서 구속을 살고 있는 분은 내 가정에서 또 상처를 입힐 수는 있습니다. 네.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신중하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무죄 추정을 할 텐데 이렇게 법정 구속까지 시킨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예를 들어 CCTV 같은 또 다른 CCTV 같은 증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추론입니다. 네. 아내 그 분이 청원글을 올리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고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네. 청원글 말미에 성적인 문제에 우리나라 법이 남자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남녀라고 하는 걸 특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다만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도 성범죄와 관련 어떤 재판을 논의하면서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성범죄에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고민의 연장선상에 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 무고죄는 양형을 높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네.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뭐 예를 들면 수사나 재판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들고 네. 또 허위로 고소당한 사람은 심적인 고통이 엄청나거든요. 무고에 대한 양형도 성범죄 양형처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면서 무고에 대한 처벌도 무고야말로 정말 재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좀 그 억울한 피해가 사람 한 컸을 명이. 때 네. 실형 나오는데 네. 벌금 집행유예 나오는 사건들도 억울한 사건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무고 네. 사범들도 철저하게 밝혀내고 무고라는 게 확인됐을 때는 엄하게 처벌을 해야지 무고 사범들이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런 무고한 가해자가 나온다면 그 남성은 사실 사회적으로도 완전 그래서 파탄나는 요즘에는 거 아니에요? 그 구속이 됐으면 형사 배상 청구도 하고요. 국가를 상대로 네. 또 무고한 여성이나 남성에게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하는데 네. 실추된 명예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무고 사범들을 잘 걸러내야 됩니다. 네, 아마 항소할 것 같은데, 네, 2심, 3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표창원, 장지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